워싱턴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손을 내밀었는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답했습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북한이 또 최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알벗 기자 연결됐죠? 네, 안녕하십니까. 홍알벗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19일 동해선상에 SLBM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 반응은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지난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게 되면은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미국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미국에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북한이 위협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서 미국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번에도 반응을 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SLBM. 이것은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미사일 자체의 사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잠수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쪽에서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인 출신 하원 의원이죠. 한미의원연맹 공동의장인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이 이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은 그들이 그 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북한이 제대로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또 미사일을 쏘고 또 미사일을 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전력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도 19일 공화당이 별도로 운영하는 그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북한의 이번에 그 SLBM 시험 발사를 언급하면서 중국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얼마 전에 시험 발사했는데 북한도 덩달아서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그 자금 삭감 이런 것을 추진하지 말고 더 이상 이런 위협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위협이 없어지도록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시점이 또 묘합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이 발사 시점이 한미 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그 만나는 시점이었는데요. 특히 좀 종전선언과 관계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대화 진전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는데 이 시점 우연인가요? 이 전문가들은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한창 활발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때 그 미사일을 쐈을 때도 때마침 그 미국과 한국의 양측 북핵 특별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건데요. 말하자면은
이제 화해에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뒤로 와서 뒤통수를 친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그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김씨 일가의 전력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그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기 위해서 일단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다음에 위협을 하고 또 도발을 하는 식의 협박 외교, 이것에 크게 의존한다. 김씨 일가들은 그런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지 말고 북한이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긴장, 위협, 도발이 가중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 미 해군 그 분석센터의 켄 고스 선임국장도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도발을 하면서 비공개적으로 뒤로 가가지고는 그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내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망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북한 문제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군사 정책 전문가죠.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일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임기 동안 그래도 업적을 생각한다면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번 발사와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아마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바이든 행정부도 특히 그 국내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주요 조치를 취할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러한 어떤 또 비핵화와 관련된 행동을 취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다른 국가들, 그 유엔 회원국이나 어떤 주변국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순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또는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화답하고 있는 최근의 북한과 한국, 미국 이 3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